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희나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향후 이사를 할 때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세대별 주거 이동에 대한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서울 가구주의 50%가 이사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이 중 31%는 주거 이동을 할 때 임대주택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주택 거주 형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주택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빠른 속도로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싶은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상황 파악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입니다. 매매와 전세값 변동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또 부동산 상담 플러스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의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전국의 매매가의 동향은 지난주에 변동에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매매가 자체가 변동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이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권과 또한 광남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그런 지방 같은 경우 눈을 돌리게 된다면은 공급 물량과 교통망 그리고 개발 호재 등에 따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이원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남과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대구와 경북 등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전국 매매 시장 자체는 크게 본다면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발 재건축의 영향인가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팀장님, 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강북 지역에 보시면은 도시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천 한강공원 자연성 회복 사업이라든가 통해서 용산이 크게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광진구와 노원구의 경우에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재건축 단지가 매매가라던가 전세가의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강남과 서초구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수요의 전환으로 인해서 영등포구가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이 지역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과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런 교통들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세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전세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근데 이 전세가 네. 또한 서울 같은 경우야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고 네. 또한 상승세가 높아지는 지역도 있고 지방의 일단 경우에는 그럼 전세가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도 있나요?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울산 지역이에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방권 내에서 매매가라던가 전세가를 가장 끌어당기는 네. 우수한 지역 중에 한 군데였는데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조선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장기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돼 이 있죠. 전세가마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울산 전체로 본다면 상승세는 되고 있지만 울산 자체의 그 평균적인 그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구역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상황을 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지역의 전셋값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은평구의 뉴타운의 신축 입주 물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상승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타운 지역의 이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네. 아무래도 수요가 쏠림의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 같고요. 또한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위례 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송파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세 재계약에 대한 물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입지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전세가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의 변동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또 무료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지금쯤에는 좀 매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아마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시점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모두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플러스 시간입니다. 아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화나 문자로 쉽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023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시고 계신가요?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성수동 2가에 네. 주소 불러드릴게요. 네네. 321-58번지요. 네. 네, 이걸 작년에 이걸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매도 가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제가 산 빌라가 네. 9평이에요. 너무 적어가지고 9평이시고요. 원룸 형태인가요? 투룸인가요? 투룸이긴 한데 네. 내 방은 2개인데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네. 매매를 해야 될지 현재 그게 지금 전세로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전세 임대 중인데 이번에 이제 제가 월세로 그걸 돌리려고 네.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투자하신 성동구 성수동의 빌라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 또 매도를 한다면 매도 가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네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고민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만 들어도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9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등기상의 면적인지 혹은 실면적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등기상에 9평으로 돼 있고요. 네. 거기에는 29몇 몇 제곱미터로 돼 있더라고요. 등기상에는 29점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네. 작년에 신축을 사신 건가요, 혹시? 아니에요. 저기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네네. 만들어진 거, 그건 아마 그 당시에도 건축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마 네. 그 베란다라던가 발코니 확장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근데- 네, 실평수가 좀 더 클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아니에요. 9평. 딱 9평이에요? 실평수, 네네. 막 이런 것, 실평수도 9평인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시는 분이 많이 좁아가지고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일단은 먼저 거기 전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1억 3천요. 1억 3천에 전세를 거주 중이시고 실평수가 네. 9평이시고 또한 대지 지분은 네. 어떻게 되나요? 대지 지분은 4.63평입니다. 4.6평성이고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지금 미리 찾아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동그라미를 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수역과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네. 해당 지역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이마트 본사가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잘 몰라서. 거기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단을 보시면요. 제가 네.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성수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지역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재개발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미비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름감에 따라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 빨리 개발이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바로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지금 투룸에 거주하시고 전세로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저 부부가 사시는데. 네. 예, 아기를 하나 낳는데 너무 좁다고. 그렇죠. 이 투룸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9평에서 12평 사이 같은 경우는 아이까지 키우기는 사실은 조금 좁아요. 네. 주 타겟은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신혼부부까지예요. 예. 아이가 들어가면은 뭐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 용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주 타겟은 그 신혼부부, 아이가까지 있는 신혼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3인 가구가 네. 아니기 때문에 2인 가구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성수동 같은 경우가 수제화 가구라던가 아주 뭐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공장형 그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혼부부들보다는 1인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좁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어떤 그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네.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네네. 작년에 사셨고요. 2억 원 중반에 네. 사셨나요? 2억 원 초반에 사셨나요? 예, 2억, 예, 조금 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 네. 자체가 1억 7천에서 한 2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즈라던가 향에 따라 다르겠죠? 예, 네, 그리고 거의 안 지금 나가- 작년 10월 달에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네.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던가 개발 방향들이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단순히 뭐 앞으로 1년 있다 파시기보다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네. 매매가 같은 경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최소한 2, 3천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매매가도 거기에 한 80%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니멈으로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3년 이후에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용인 수지 네. 상현동 롯데 캐슬 아파트 32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한 14년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좀 매매를 하고 싶어서 매매 시점과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고요. 네. 혹시 또 수지에서 좀 가까운 곳에 추천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현재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예. 예, 거주하고 알겠습니다. 실거주하고 계신 용인 수지 상현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질문 주셨고요. 이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한다면 추천할 만한 매물까지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 동안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이고, 예. 그렇죠. 또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라고 있었던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 상황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일단 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성봉역이 도보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 10분 정도 그렇죠. 가요. 한 1km 정도 나오고 예. 실제 걸어가시는데 1km면 10분이 넘어가요. 한 물론- 10분에서 네네. 13분? 예, 그 정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에요. 예. 마을버스를 한 정거 정도 타고 가셔야 될 정도의 예.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단적인 예를 조금 보시면요. 이걸 한 가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저걸 통해서 지도를 보면서 시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아파트 자체가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간 그 아파트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 몇 평형이죠? 32평이요. 32평형의 매매가 상승을 보시면요. 작년 9월, 10월 예. 달에 개발 그 가격이 상승을 했고 예. 올 초에는 없었어요. 예. 이게 무엇은 소리냐면은 신분당선 자체가 올 1월 달에 개통이 됐잖아요. 예. 개통이 될 것이라고 발표가 난 것은 확정이 돼서 발표난 게 바로 이 10월 달이었어요. 예. 그때 되면서 어떤 개통에 대한 개발 여건이라던가 가격 상승들은 이때 다 반영이 된 상태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 가격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역세권으로 불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2003년에 나온 7호선에 관련된 그 논문의 발표에 의하면요. 역세권이 개통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역과의 중심 거리 500m 내에서만 어떤 가격 상승 폭이 있었고요. 500m가 넘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폭이 영향을 받지가 않았어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 롯데캐슬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성북역의 개통이라든가 신분당선의 개통이라든가 어떤 이런 호재들이 영향을 받지 못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된 상태잖아요. 특히 롯데캐슬 자체는 입주가 된 지가 벌써 12년, 13년이 됐기 때문에요. 예. 어떤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호재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 질문 드리면요. 네. 뒤쪽으로 그 구성 쪽에 KTX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또 매매가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네네. 어떨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은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실질적으로 보셔도 이 성북역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안 된 KTX도 굉장히 좋은 노선이지만 이 지역에서 신분당선은 더 좋아요. 강남과로 바로 직접 가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상도는 힘들었기 때문에요. KTX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이 들어요. 아, 예. 네.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이 매매 시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향후 추가적인 상승 예. 여력은 좀 예. 힘들어 보이는 만큼 매도를 원하신다면 빠른 매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남겨주고 계신데요. 799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136-12번지 5층 건물에 3층을
전세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자세한 지번까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상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네.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좀 더 보유하시고요. 2018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 타이밍 잡으실 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먼저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해당 지번의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신분당 9호선 3단계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2018년도에 개통이 되어 있어요. 개통이 되면은 초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나만 보셔도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니까요. 꼭 보유를 하시고 매도 타이밍은 2018년 개통 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향후 어떤 개발 호재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물 소개해드리는 중간중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계속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그럼 매물 플러스에 함께 해주실 이봉주 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팀장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화요일 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동감 있는 그런 전달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매물은 홍대의 상권 확장에 따른 이런 투자 유망 지역으로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9.0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2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 나오는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16년도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층에 2층 매물이고요. 투룸에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시는 2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3천에 90만 원이 진행 가능하고요. 대출이 1억 6천만 원 가능하다고 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권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매물지는 망원역, 6호선 망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 일방 통행길로 들어가시면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 한 250m 정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세권 매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물지 같은 경우는 6호선 망원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또 밑에 쪽으로 2호선 합정역이라든지 또 홍대 입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홍대 입구역에는 공항철도나 경의중앙선 같은 지하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망은 편리하고요. 도로망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쪽으로 성산역이 위치되어 있죠. 또 양화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거의 10분, 5분 안쪽 가량이면 전부 다 이용을 가능하실 수 있는 굉장히 도로망도 우수한 여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건 홍대 입구역 쪽에 있는 홍대 상권이 가장 크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쪽 앞에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 또한 근처에 망원시장도 자리가 잡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같이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대의 그런 입지 지역적 특징을 좀 살펴보면 홍대 입구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에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집가 상승률과 가장 큰 임대료 수익률 중을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지금 홍대 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권들이 자꾸 아래쪽 합정동이라든지 서교동 쪽으로 자꾸 이제 내려오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이로 인해서 임차 수요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집가 상승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의중앙선이나 공항철도, 특히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학생들 수요뿐만 아니고 렌탈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택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주택 매매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금액적인 상승 부분도 포인트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적도를 잠깐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제가 지금 빨간색 빗그친 부분이 합정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이쪽에서 거의 지금 많이 개발이 완료가 됐지만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평균 한 13억대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고요. 합정동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30평대 기준으로 한 8억대 정도에서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또 주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수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홍대 상권이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해서 많은 그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뭐 미디어 쪽 상권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물지 안쪽에도 그냥 단독주택 사업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단독주택 사업들이 많이 자리가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 수요라든지 또 주변 학생들, 연대나 뭐 이대, 뭐 대학가 수요들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임대차 수요들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방문 계획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수요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면 아까 위쪽에서 제가 빗금친 부분입니다.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뭐 주거라든지 문화시설, 뭐 상업시설들을 새로 이제 지어지면서 일어나는 고용 창출 부분, 또 고용 창출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는 수요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금 추세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상암, 뭐 홍대, 뭐 합정, 공덕에 이어지는 마포 4대 이런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도 개발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발전소 지화 공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한 부지의 75%를 공원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강변 기본관리계획과 연계해서 또 이쪽에 같이 공사를 하다 보면 뭐 도보 관광지로서의 그런 큰 부분도 개발 호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대지 면적은 19.08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46.23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실평수로 따져보면 한 14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넘습니다. 그래서 3베이로 사용하시게 되면 뭐 신혼부부들 방 2개 거실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좀 살펴보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물, 그 매물지 앞으로 보이시는 건물이 지금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밑으로 정원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본 매물집, 본 호실 같은 경우에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과 거실과 또한 방이 전부 다 앞쪽 뷰로 가리지 않는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앞에 그 부지, 공원 부지, 단독주택 정원 부지가 보이는 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뷰가 다른 호실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또한 전체 6층 중에 2층 매물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CCTV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준공시까지는 좀 임대 수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사항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 분석 간단히 해드리면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뭐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정도만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함께 보시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01년도에 받은 건데요. 네. 지금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할까 지금 2001년도에 생각 중이거든요. 받으셨다면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분양받았어요. 아, 분양 받으셨고요. 어느 네. 지역에 어떤 아파트인지 이름 알려주실까요? 그러고 네. 애경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중앙하이츠. 네.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분양을 받으셨으면 연식은 한 15년 차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언제쯤 예.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놔두면 전망이 괜찮을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예.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전문가님 많은 곳의 아파트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매도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인사 네. 나눠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랫동안 보유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전세를 두고 계시나요? 예, 예. 네, 2003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다면은 사실 그 당시 2001년도요. 2001년도요. 2001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다면은 그 당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했었죠. 예, 예. 네, 한 1억 원 정도, 한 1억 원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네, 네.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로역 바로 앞에 위치한 그런 중앙 하이츠죠. 예, 예. 네, 네. 지금 전세가 거의 3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예, 맞아요. 그 매매가는 이렇게 뭐 전세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3억 초중반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은. 예, 예. 근데 뭐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조금 먼저 이거를 보시고 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 자체가 예. 네, 작년 10월 달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9월, 10월 달쯤으로 해서. 예, 예. 최근 들어도 살짝 올라갔고요. 예.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왜 올랐을까? 왜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어머님?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서울에서 이 아파트 중에서 제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가격이. 아, 서울에서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도 아니고 강남처럼 대형 어떠한 그런 편의시설들이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구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공업 지역이잖아요. 예, 예. 지금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해당 지역이 녹색으로 들어가 있죠. 예, 예. 바로 옆에는 노란색이고요. 예. 이 노란색은 주거 지역이고요. 예. 파란색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예. 해당 아파트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의 가격 상승도 있었던 거고요. 이 중공업 예.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자체가 작년 10월 13일 날 나왔어요. 예, 예. 그때를 기점으로 뭐 이 지역도 그렇고 양평동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어떤 기대침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지금 그때 어떤 재산 방안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까지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럼 예. 각 지방자치구에서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가격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샵의 3772번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7121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한 건 더 보도록 할게요. 선릉역 롯데골드로즈 2차 오피스텔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인 듯 보이고요. 향후에 한전부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시세 차익 볼 수 있을지 여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네. 어떤가요? 네. 일단은 먼저 이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드로즈 2차 같은 경우는 성능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래된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월세가.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연식의 어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가 잘 나가지가 않는, 그래서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질문을 하셨던 이 선릉역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전차 부지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을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전차 부지, 현대차 부지죠. 현대차 부지의 개발과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코엑스라던가 잠실 종합운동장의 종합 개발이죠. 이 지역의 종합 개발 자체가 앞으로 어떤 2020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시세 차익을 보시는 일단은 다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으로 볼 수 있는 게 9호선과 2호선 라인이 대부분의 혜택이 될 것이고요. 많은 주택들이란 건 단독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이 한전차 부지 개발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에 3772번으로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 023772에 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죠. 0719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강서구 가양동 6단지 혹은 강변아파트 22평형을 매수할까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매수문의 주셨고요.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6단지와 강변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름만 다르지 쌍둥이 아파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가요? 네. 지도를 한 것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양역 인근에 있는 가양 강변 아파트와 가양 6단지 아파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동시에 지어졌어요. 네.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천만 원 선 정도 네.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 굉장히 선택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한 가양대교도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실 때 중점은 첫 번째 어떠한 매물이 나오는지 보시고 층과 향을 비교를 하시고 보셔야지만 가능하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상담 내용들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가치 높은 부동산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물 플러스 시간은 다시 한번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매물은 투자 유망 지역 송파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18제곱미터, 조정 면적은 40.01제곱미터입니다. 9월 달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6층에 3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룸 매물이고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90만 원 가능하십니다. 대출이 1억 7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보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 3,500, 월세 시에는 8,500으로 소액 투자 가능하신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입지권 제가 살펴보면 매물지 석촌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석촌역에서 3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여기 지금 송파대로인데요. 송파대로변에서 한개 이면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보로 올라가시면 한 실질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소요되는 거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교통망 같은 경우는 2호선 잠실역, 또 밑으로는 3호선 가락시장역, 또 본 매물집 8호선 석촌역을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 포인트가 이쪽에 지금 들어가는 9호선 연장 개통되는 석촌역까지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버스를 이용하시긴 되시지만 한정거장 차이로 2호선, 8호선, 9호선, 3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통평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량 이동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올림픽대로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또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살펴보면 아무래도 송파에 가장 많은 편의시설이 집결되는 곳은 잠실역 사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잠실 지하상가 또는 롯데월드 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점이라든지 롯데마트, 백화점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우측으로는 방이동 먹자골목, 또 신천역 쪽으로는 새마을시장 같은 이런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쪽 석촌호수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굉장히 이쁜 카페들도 많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생활 편의시설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본 매물지 석촌역에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국제기술 복합지구라든지 또 제1롯데월드, 또 아래쪽으로는 문정 법조단지들이 개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를 좀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송파의 빌라들 지역들 중에서는 여기 지금 제가 빗금친 4개의 블록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수요 살펴보면 문정 법조단지, 도시개발지구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수요자분들이라든지 또 제2롯데월드 올해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분들이 가장 큰 임대 수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호재 살펴보면 제가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18년도에 지금 9호선 3단계 연장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에서 유일하게 8호선, 9호선 연장 개통이 더블 역세권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럼으로써 인해서
아무래도 주거 상승비가 송파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강남에서 넘어오시는 수요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롯데월드 개장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말에 개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장이 된다고 하면 상주 인구가 뭐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수요층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 지금 동부지검과 동부검찰청은 다 넘어오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주변에 개발 같이 따라오는 부수적인 사무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18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40.01제곱미터. 16년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전체 6층에 3층 매물입니다. 그래서 투룸에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외관은 전부 이제 대리석 자재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부도 뭐 기본적으로 인덕션이라든지 세탁기, 에어컨 같은 풀빌트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는 6m 코너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시는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코너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후에 재매도 시에는 환급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로면을 하나 접하는 것보다는 양쪽 사이드 접해 있는 도로면이 집가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차후에 재매도 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과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양쪽으로 도로를 끼고 있다 보면 전망 같은 부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맞추시기도 굉장히 좀 편리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은 아무래도 지금 준공 기간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은 임대 수익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물론 9월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이 불편하다는 점, 그런 점을 유의사항으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 분석을 해드리면 매매 금액 2억 8,500만 원, 전세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는 3천에 한 9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봤을 때 전세 시는 3,500 투자, 월세 시는 8,500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을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입니다. 마지막 매물은 서계 청파 지역 매물이 되겠는데요. 서계 청파 지역 많이 언론에 이슈도 안 되어 있고 하다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계 청파 지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은 27.8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24.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7.5평 정도 대지 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면적은 27.8이기 때문에 8.5평 정도의 원룸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전세 현이 7천만 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정도, 대출 7천만 원 끼시면 한 9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 지도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매물지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KTX뿐만 아니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부분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시설 살펴보면 지역적인 개발지다 보니까 편의시설보다는 바로 인근에 명동이나 남대문 이런 상권들이 잘 자리 잡고 있고 또 주변에 남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에서도 만족할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계 청파 지역을 조금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방문을 해보시면 많이 구릉지기도 하고요. 좀 슬럼화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지적 편집도를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만 지금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개발이 다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본 지역만 2015년도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의 신축,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적인 틀 계략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서계대로변, 한 요 정도까지 서계대로변이고요. 밑으로는 청파대로변인데 서계대로변 쪽 같은 경우에는 전략 지역으로서의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국립극단도 예술의 전당으로 조금 변모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파대로변 같은 경우도 뭐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 조금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주거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정확한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다세대가 이제 개발이 될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올지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쪽 지역에 이제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대문 쪽에 납품하는 봉제 공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이 만리시장 쪽으로 좀 이전을 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체적인 좀 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뭐 용산구나 뭐 서울시에서 같이 관리하는 공공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지 같은 경우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계청파 지역 개발과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또 지금 이쪽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서울역 고가 개발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진행이 되면 차후에 지역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살펴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계청파동 재개발이 가장 크다 아무래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호텔, 업무시설, 뭐 문화, 주거 복합시설이 다 들어옴으로써의 지역가치 상승 부분을 첫 번째 고려할 수가 있겠고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뭐 코레일이 여러 가지로 협력 중인데 뭐 교통이라든지 뭐 규모, 용도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북부 역세권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고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도 같이 지금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7017 계획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17 계획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서울역 고가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가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고가공사가 완료가 되면 서울 성곽, 그다음에 서울역 광장, 그다음에 국립극단. 이게 국립극단이 서계청파 지역에 있는 매물인데 위치인데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도보 관광지를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현동, 북아현동, 뉴타운 개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금액도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화 지역이 많이 고급 주거 단지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쪽 지역들이 큰 고급 주거 단지로서의 면모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27.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8.5평 정도 되는 원룸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지분은 24.8제곱미터, 7.5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은 2007년 2월달 준공이고요. 층수는 지금 잘못 나왔는데 3층입니다. 3층에 3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룸 구조고요. 금액 투자 시 유의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래도 개발지다 보니까 이게 단기 수익을 좀 얻으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좀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매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주택 공시지가보다 좀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 말은 나라에서 발표하는 금액, 호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급매물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7천만 원 정도 지금 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변에 아무래도 개발지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워낙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 매매 금액은 오래된 매물이나 신축 매물이나 금액 자체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전세금, 임대 금액이 적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하는 실제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큰 임대가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9천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을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매물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 주신 한능빈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고요? 02372에 02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